워런 버핏이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국채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마감 지수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 목요일 거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0.1%에서 0.2% 안팎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0.2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더욱더 이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채권의 매도세, 다시 말해서 채권 금리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장기물 채권을 중심으로 한 채권 금리 급등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과 30년물 등 미국 채권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은 10bp 가까이 오르면서 4.18% 수준 나타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레벨을 채권 금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결국 이제 기술주를 비롯한 고성장 종목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102.4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자발적인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WTI 가격은 전일 대비 2.5%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81.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수만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채권 시장 쪽에 좀 더 영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전해 주실까요? 네, 어제는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주식시장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채권 시장으로 그 영향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제 낙폭은 다소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역시 2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투매, 다시 말해서 이제 금리 급등세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물 금리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상당히 레벨을 크게 높였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4.18% 수준으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0년물 역시 12bp 이상 오르면서 4.3%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미국의 물가연동 국채라고 하죠. 팁스 금리 또한 1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30년 만기 팁스 수익률이 1.98%까지 오르면서 2011년 3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또 10년물 팁스 금리도 1.8%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3분기에 1조 달러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채권의 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린 경제 지표가 좀 괜찮게 계속 나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채권 시장에 매도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채권의 매도, 금리
상승은 결국 이제 주식시장, 특히 테크 성장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반응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 시장 흐름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전일보다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오늘 15대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채권 시장 그리고 신용급 등급 강등에 대해서 또 월가의 굉장한 유명 인물이 한마디를 더 하고 나섰습니다. 투자의 귀재, 이제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채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작을 조금 더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는 강등 이후에 이틀의 시장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루는 주식 시장이 좀 더 크게, 하루는 채권 시장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차례대로 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물 채권에 특히 금리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해주셨고요. 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됐지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종목 시간 외거래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시간 외거래 주가는 급등하는 반면에 애플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3분기 회계연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조금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면요. EPS 같은 경우 1.26달러로 집계가 되었고요. 매출이 818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개 모두 이제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5%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 이제 한화로 바꿔서 얘기하면 10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년 3분기에 비교를 했을 때 1%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이폰 매출이라든지 맥 그리고 아이패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이폰과 맥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와 이제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요. 맥 같은 경우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고 아이패드와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이제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서비스 부분인데요. 애플의 서비스 부분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 증가를 하면서 주요 상품 중에서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이 지금 서비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도 가이던스는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애플의 주가 0.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로 하락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가 191달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애플의 주가가 이제 역대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과매수된 이 구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밀린다면 이제 180달러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애플이 그런 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을 한다면 198달러대까지 올라주면은 무난하게 200달러대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애플이 어쨌든 그래도 예상치는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화가 내일 장의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시간 외거래에서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이 매출 성장세가 11%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숫자가 나왔고요. 가이던스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EPS라든지 매출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보고가 되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부문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최근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등으로 굉장히 좀 위축이 된 뉴욕 증시의 투심이 내일 아마존으로 인해서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까지 짚어봤습니다.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8% 정도대 상승세를 시간을 거래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애플은 1.5%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으로 경제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좀 돌발적인 이슈가 불거졌지만 예상된 바로는 고용 주간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주간이었는데 좀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츠 보고서 그리고 ADP 같은 경우는 양쪽이 좀 고용이 지금 여전히 뜨거운 건지 좀 식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남아있는 게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고용을 비롯해서 미국의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는 다소 혼재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결국 채권 매도세가 촉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감원 지표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42% 급감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감원 계획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분기가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 그리고 올해 전체의 감원 예정을 보면은 전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6천 명 증가하면서 약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결국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실업자가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22만 명대 기록을 하면서 거의 최근의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노동시장이 좀 견조하다라는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생산성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EQ의 비농업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3.7%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생산성이 더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PMI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업 업황이 모두 50을 상회를 하면서 업황 확장을 시사를 했는데요. ISM의 7월 비제조업 PMI는 52.7 그리고 S&P 글로벌의 7월 서비스업 PMI도 이제 52.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모두 50을 넘으면서 서비스 업황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지만 전월보다는 소폭 둔화가 된 수준입니다. 네. 고용과 관련돼서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이어졌군요. 어떤 얘기들 했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갑작스러운 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연착륙 기대가 그나마의 시장을 근근히 좀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다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연준 위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결국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연준 위원이 나왔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트 연은 총재입니다. 연준이 지금까지 많은 굉장히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세는 더욱 둔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것을 봤을 때 연착륙에 대한 어떤 징후가 보이고 또 이것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은 분명히 둔화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또 특히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음 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지지할지 동결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박킨 총재는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킨 총재는 올해 이제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다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견해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빌미로 해서 그간 이어져 왔던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 큰 추세가 타격이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약화하고 있었다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몇 주 전부터 조정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통상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어떤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때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전문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르다가 한번 꺾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미온적인 랠리, 이제 소폭의 랠리가 나오고 다시 이제 다시 꺾이는 재꺾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꺾이는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근 있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어쩌면 이 신용등급을 넘어서 그간 과매수가 되었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뉴욕 증시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 인상 쪽으로 결정이 됐네요. 어떤 결과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이 와중에 영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오늘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이번 긴축기에서 14번째로 단행된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금리 레벨이 5.0%에서 5.2%, 5.25%로 이제 되게 되었는데요.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25bp 인상을 대체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6명의 위원이 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3명의 위원은 반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3명의 위원 중에서 1명은 동결을 원했고요. 2명은 무려 50bp를 인상해야 된다, 빅스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페드가 이 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한 가운데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었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아직까지 인플레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인 앤드루 베일리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7월 FOMC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도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영국 중앙은행의 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별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요. 국제 유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와 자율소비재 섹터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빅테크 종목들 오늘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오늘 정유장에서 0.7% 내렸고요. 반면 이제 오른 종목들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0.5%, 아마존도 0.5% 상승하면서 정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페이팔 역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점이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하는 영향이 있었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다음 분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 전망치가 네. 퀄컴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가이던스도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끊기는 일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인터넷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가 항상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람 뉴욕파워님. 네네. 네.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부진한 이 가이던스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주가가 10%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제 결제 업체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를 했지만
조정 영업이익률이 회사 제시한 가이던스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1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더나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만을 주요 상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관련된 매출이 94% 무려 급감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는 조금 개선된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을이 돌아오면 이제 플루 시즌과 맞물려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주가는 0.2% 정도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79%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보고했습니다.